됐어. 와, 이게 오늘 너무 험난하군요, 사람. 정말 험난한 하루야. 이 문제가 수능 기출 문제로는 뭐 어려운 3점짜리 문제로 뭐 출제가 되긴 했는데요. 내용적으로는 좀 기초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앞서서 별 얘기하지 않은 내용 하나가 한두 포함되어 있어서 요걸 소재로 좀 몇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자, 문제 세 가지 오비탈이 제시가 돼 있어요. 1s, 2s, 2p. 그런데 그걸 각각 가나다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가나다하고 1s, 2s, 2p가 누군지 1대1 응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와 있는 선택지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얘네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얘네들을 매칭해라. 매칭하라는 게 가장 이 녀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구, 나구, 단지 알아내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우선 여기서 첫 번째 1, 오비탈의 형태를 구분해 보면 좋겠죠. 구분해 보면 좋죠. 우선 첫 번째는 S는 형태가 뭐예요? 구형이죠. 구형이죠. 그리고 두 번째 P는 구형 아니고 어떤 형태를 축 방향성을 가지죠. 뭐 아령 모양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보통 그림을 그렇게 그려서지만 저번 시간에는 오비탈을 예시로 위쪽이 플러스 함수 값이고 마이너스 함수 값인지를 보여드렸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그것을 위로 있는 거고 그 다음 빨간색으로 표현한 건 플러스 함수 값,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건 마이너스 함수 값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 모양으로부터 바로 알 수가 있냐? 얘가 뭐다? 2P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P 오비탈은 몇 가지가 있어요? P 세 가지가 있잖아. 그럼 세 가지가 있는 거에서 PX 뭐라는 걸 또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PZ였겠구나. 왜 PZ예요? 관형 Z축으로 쭉 뻗어 있기 때문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나는 EPZ를 의미하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나와 EPZ 칭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가 누군지를 판단해 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구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둘 다 S오비탈은 맞는데 누가 1S냐 누가 2S냐 아시겠죠? 이때 여기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에서 까지의 평균 거리라고 하는 개념. 자, 지금 이 말씀 게 계산 결과예요. 자, 계산 결과인지라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계산 결과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서 봐. 내가 이거 보고 있나? 보고 있나? R n 제곱 곱하기 괄호 열고 1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n 제곱분의 L 플러스 1. 자, 쓰지 말아봐. 잠깐만.
왔어. 아, 내가 이걸 수식을 외우질 못해가지고. 수식. 여기다. 그렇지. 2분의 1 맞았어. 2분의 1 맞아. 이게 이거였구나. 2분의 1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 열고 1 빼기 n제곱 짠! 요 수식입니다. 요 수식. 자, 당연히 저 수식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도 못 외우잖아요. 나도 못 외우고 되게 양자역학을 토대로 한 좀 긴 계산을 통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왜 저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당장은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 계산해 놓은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저기에서 나타나는 성격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돼요. 알겠죠? 자, 이때 n은 뭐고 l은 뭐겠어요? n은 주양자수, l은 가군동량 양자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그 양자수들인데 Z Z는 원자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수소 원자는 원자 번호가 1번이니까 저기다가 1 이렇게 넣으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A0, 이 A0는 뭐겠어요? 이 A0가 여러분 처음 볼 텐데, 처음 보니까 모르죠? 자, 처음 볼 텐데 이때 A0는 값이 얼마냐면 52.9 피코미터 정도의 거리를 A0로 표현하고, 이 거리는 좀 특별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보어 레이디어스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보어 반지름. 수소 원자 모델과 관련된 초창기 아주 중요한 업적을 쌓은 사람이 보어라는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 거리를 보어 반지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떤 물리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시죠. 어쨌건 이 A0라고 하는 것도 어떤 상수, 알겠죠? 자, 그리고 원자 번호도 상황에 따라 하고 바뀌어. 원자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예요. 얘도 원자 정해지는 거라 여기에 이 값도 보통은 정해져요. 해결까지의 평균거리라고 하는 걸 여기에 주양자수와 양자수로 보통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요 수식에서 첫 번째 1, 얘가 커질 거예요. 주양자수가 커지면. 맞나요? 대신 여기선 단 L 일정 두 개가 동시에 다 변하면 헷갈리니까 얘는 고정하고 주양자수가 커진다고 할 때 얘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주양자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붙어 있고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얘가 커지면 요게 커져서 이 부분이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것 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커진다고 할 때 동시에 커지는 게 맞겠죠. 됐죠? 뭐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 좀 이상한 거예요. 뭐 수식만 인정한다면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2. 이게 커져요. 언제 커지냐면 L이 뭐 할 때? L이 뭐 할 때 커지죠? 작아질 때 커지죠. 단 이때는 뭐가 일정하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n이 일정하다고. 알겠죠? 이거를 말로 하면 이 S보다 2P 전자가 평균적으로 핵에 더 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얘기예요? 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생각하라고요. ES보다 EP 전자가 평균 거리가 P에서 더 멀다는 얘기예요, 가깝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ES, EP니까 주양자 수가 일정한 건 됐죠? 됐죠? 자, 이때 S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값이 얼마예요? 0이잖아요. P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얼마예요? 1이잖아요. 작을수록 뭐하다고요? 작을수록 멀잖아요. 그러면 얘가 멀어요, 가까워요? 아, 이 논리가 어려워요? ES보다 EP 전자가 평균적으로 핵에 더 가깝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거 뭔지 가까운지 모르는 강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거 뭐 S가 더 안정한 것 같아서 P가 더 멀리 잘못 얘기하는 강사들이 되게 많은데 그 강사들의 공부 수준이 다 같지 않습니다. 알겠죠? 네, 같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요 수식이 진실이라면 알겠죠? 자, 근데 내가 어디 책 보고 지금 보고 써주는 거니까 이게 거짓일 가능성은 거의 없죠. 무슨 말, 현진아? 때리면 안 돼. 때려? 방금 흔들렸죠, 그죠? 그죠? 그래요? 알았어. 그래.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 식을 인정한다면 주 양자수가 고정되어 있을 때 가군동량 양자수가 작을수록 크니까 크면 가까워지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가군동량 양자수가 어디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ES보다 EP가 핵에 더 크습니다. 그러면 알겠죠? 그런데 이런 내용은 수능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런 내용은 수능에 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이제 일반학 수준 이상 문제학 과정에서만 이런 내용을 묻는데 이것도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 알겠죠? 됐죠?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크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런데 수능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요것만 나와요. 수능은 이것만 나와요. 뭐냐면 뭐가 고정되어 있을 때? L이 고정되어 있을 때. 그러면 뭔 말이냐? 남아있는 게 지금 1S, 2S잖아요. 1S, 2S는 가군동량 양자수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주 양자수만 보고 핵에서 얼마나 뭐냐 가까우냐를 판단해 보라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느냐? 자, 1 그럼 1 밑에 여기 이제 2. 그럼 여기서 1S보다 2S 전자까지 거리가 더 멀다는 얘기예요, 더 가까워요? 5S보다 2S 전자까지 거리가 더 관영 멀다는 얘기가 가깝다는 얘기예요. 멀다. 관영 기절할 것 같죠? 관영 지금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막 관영 막 이거 있네요. 괜찮아요? 그래. 관영스 지금 곧 기절할 것 같은데. 괜찮죠? 알겠죠? 자, 1S보다 2S 전자까지 거리가 더 멀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S를 더 크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작은 것보다는 큰 거를 선호하잖아요. 물론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작은 것보다 더 큰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얘는 조그맣고 얘는 크고 야 이거는 뭐야 이게 더 크고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오비탈을 더 크게 그린다는 뜻은 뭐냐면 핵에서 전자까지가 멀리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멀리 있음을 이렇게 더 큰 것으로 표현한다라는 거니까 이게 오비탈이 더 커져서 좋다가 아니라 오비탈이 더 커졌어. 그러면 핵에서 전자까지 더 멀어진 거니까 사실 전자 입장에서는 안정해진 거야, 불안정해진 거야? 전자 입장에서는 불안정해진 걸 표현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두 개 중에 누가 1에 쓰고 누가 2에 쓰겠어요? 바로 얘가 2s가 되는 거고요. 얘가 1s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구형이다, 구형 아니다로부터 S 오비탈, P 오비탈 판단은 됐는데 콩이 왜? 또 피카소 왜? 지킨다뇨? 그래? 그래? 아직 그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형 형태로부터 S오비탈이냐 아니 나를 구분을 한 건 좋았는데 그때 크기 비교로부터 주양자 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추가로 ES 오비탈이 있고 EP 오비탈이 있는데 여기 누가 있는 거죠? 핵. 누가 있는 거죠? 핵. 그러면 요 둘 중 평균적으로 핵에 더 가까이 있는 것은 이겁니다. 알겠죠? 이겁니다. 근데 많은 강사들이 이거다라고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알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됐죠? 자, 섰습니까? 섰죠? 자, 준다. 줄게요. 쑥쑥쑥쑥. 지우서. 자, 그래서 기억 니은은 됐고요. 이제 한 번에 이제 해결이 됐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디귿. 자, 디귿은 뭐냐면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입니다. 오비탈의 에너지. 이게 이제 또 중요해서 이거 설명하자고 요거 한 겁니다. 자,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첫 번째 솔루션. 첫 번째 for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자, 보십시오. 자, 저기에 이상한 단어 하나 있죠. 하이드로제닉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 하나 있죠. 자, 이 단어의 품사는 뭘까요? 품사. 뒤에 이제 IC로 끝났으니까 형용사겠죠. 형용사. 그러면 이제 뭔가 형용사는 형용사인데 무슨 뜻일까요? 전자가 한 개. 정답! 박수! 어떻게 알았어요? 소수랑 다전자 원자를 비교하는데 이온이니까 전자가 한 개. 스바라시. 좋아요. 자, 뭐냐면 이게 끝어미 형용사인지라 그냥 매우 직역하면 슈슈이 뭐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아무런 의미 없는 직역이고요. 이 녀석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바로 전자가 하나뿐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뿐인 이 형용사를 하이드로제닉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자가 하나뿐인 그게 누구냐면 예를 들어 슈쇼. 자, 슈쇼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죠? 저 슈쇼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캐터고리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뭐 약간 어폐가 있을 수는 있는데 수소는 이온입니까? 원자입니까? 원자인지라 이온은 아닙니다만 그 수리적인 처리를 동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는 하이드로제닉 아이온 캐터고리에 넣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수학적 모델이 같아서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2번 원소가 누구죠? 2번? 힐륨이죠. 힐륨. 그럼 힐륨은 전자가 몇 개? 힐륨은 전자가 총 몇 개? 2개 있잖아. 그럼 이거를 내가 짜잔 하면 전자가 몇 개로 바뀌어? 하나로 바뀌지. 그래서 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3번 누구면 3번. 리튬은 전자가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죠. 여기서 얘를 요렇게 바꾸면 전자 2개를 띄어낸 거잖아요. 얘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치자면 꽤 여러 개가 있다는 건 알겠죠? 그래서 원자들을 가져다가 전자를 다 띄어가지고 따로만 남겨놓은 거. 그걸 뭐라고?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럴 때 이 녀석의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바로 짜잔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짜잔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 논리에 도달할 때까지의 지난한 수리적 과정이 있거든요. 그 수리적 과정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말고 다음에 할 거고요. 근데 얘를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자시고 간에 어떻게 해야 돼? 외우셔야 됩니다. 외워야 된다. 그쵸? 외워야 된다. 이때 n이 몽미 n 즈 양자 슈 그렇죠? 즈 양자 슈 그리고 Z는 원자 번호. 만약에 얘다. 그럼 Z에 뭘 넣으란 얘기야? 얘다. 그럼 Z에 뭘 넣으란 얘기야? 1. 얘다. 그럼 뭐? 2. 놈이면 3. 알겠죠? 그래서 이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의 원자가 정해지면 Z도 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앞에 붙어 있는 요거. 이게 사실은 각각의 이름이 다 있어요. 각각 이름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는 표현이에요. C는 광속입니다. 광속이고 그 다음에 H는 플랑크 상수라고 합니다. 뭐 나하고 직접 많이 배우지는 않았는데 얘도 알려진 상수입니다. R은 그 리드베리 상수라고 하는 또 상수입니다. 근데 어차피 다 상수 다 묶어놓은 거라 곱해도 뭐겠어요? 그럼 곱해도 상수가 그러면 상수들을 쭈루루 곱해서 상수면 뭐 쟤도 상수라고 표현하지 왜 저렇게 나누어서 표현하냐? 뭔가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알려진 상수들을 저렇게 쪼개 놓으면 나중에 어떤 계산할 때 좀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편리성 때문에 저런 거지 무슨 특별한 물리적 의미가 있어서 쪼개 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게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 어떤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다 라는 것을 우선 꼭 암기해 두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창문을 좀 열까요? 오케이. 창문 좀 열어둡시다. 지금 관영이가 지금 눈이 한 7분의 5만해졌어요. 그죠, 관영아? 관영이 기절할 것 같죠? 그래. 저 성현이 괜찮아요? 좋아. 자, 그래서 이게 전자의 역학 에너지 표현인데 이걸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8줄 요렇게 기도 합니다. 알겠죠? 아까 들었죠? 구체적인 값들이 다 있다고. 구체적인 값들 슉 넣고 계산기로 쏙 하면은 이렇게 뿅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식을 볼 때 요 상수를 같이 외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아주 많이 나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얘를 또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짜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보이세요? 자, 저건 뭐 때문이냐?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18승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큰 숫자입니까? 너무 작은 숫자입니까? 이게 너무 작아. 왜 우리가 왜 평소에 이런 말 쓰죠? 감이 없다. 이런 말 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숫자를 보거나 아니면 뭔가 물리량을 측정했는데 감이 없다.
매우 긍정적인 상태예요? 매우 불편한 상태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때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많이 합니다. 원래는 얘를 계산한 값이 2.18 10의 마이너스 18승 줄인데 여기다가 이걸 곱한 겁니다. 이게 뭡니? 야보가드로수입니다. 야보가드로수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 1몰의 개수죠. 얘는 원자 하나에서 나타나는 전자 한 개의 N인데 그랬더니 너무 크기가 작아서 이게 무슨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 물질 1몰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에너지 스케일이 어떻게 되냐. 그럼 1몰에 해당한 거니까 야보가드로수를 곱해주면 되죠. 자, 수 값은 얼마임?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죠. 단위는? 아보가드로수의 단위는? 아보가드로수 단위는? 멍. 바로 개 퍼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보가드로수의 정의가 뭐예요? 1몰의 개수잖아요. 1몰이라는 단위를 모아 놓으면 이 정도의 개수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보가드로수는 단위가 없지 않습니다. 아보가드로수는 단위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단위가 뭐다? 개퍼몰. 알겠죠? 그런데 개는 물리학적으로 무단위예요. 단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보가드로수는 단위가 뭐다? 그냥 퍼몰이에요. 알겠어요? 혹은 몰의 역수. 그러면 요 둘을 곱하는 겁니다. 이 둘을 곱하면 값이 1312 kJ per 몰이 됩니다. 그래서 요 줄로 보고요. per 몰이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진짜로 계산기가 있으면 아니면 뭐 휴대전화만 꺼내서도 요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킬로의 뜻은? 10의 3승. 알겠죠? 10의 3승.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18승이고 23이니까 두 개 곱하면 뭐가 나와요? 10의 한 7승 나오나? 맞아요? 아니, 10의 5승 나오나? 그럼 5승 중에 10의 5승 중에 공 3개 띄어가지고 킬로를 바꾼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한 값이 대략 이 정도다. 그래서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할 때 요 표현 대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고다음 얘를 또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요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건 수능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수능에서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온다는 얘기는 입시 과정에서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서울대나 카이스트 입시할 때 교수들이 이런 거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수능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영재하고 내신에서도 이런 표현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습니까? 드립도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실제로 상수들을 넣고 계산하면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알겠죠? 자, 그러면 킬로줄 퍼 몰은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난데없이 등장한 V 이게 뭐냐? 바로 전자 한 개를 1볼트로 가속하는 에너지를 1 일렉트론 볼트라고 이런 단위 개념을 알아두셔야 해요.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1 일렉트론 볼트는 자, 여기 보시면은 E라고 돼 있잖아요. 이 뭐냐면 바로 전자 한 개 전하량
그걸 E라고 쓴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러면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앞으로 이거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 얼마?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cm. 바로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그래서 얘가 요겁니다. 저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크기 알아낸 사람? 저 전자 한 개의 전하량 크기 알아낸 사람? 혹은 전자의 존재를 맨 처음 알아낸 사람? 톰슨. 톰슨의 음극선 실험이라고 있죠. 예, 톰슨의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의 존재가 처음 규명이 됐어요. 알겠어요? 그런 다음 그 전자 전하량의 크기는 누가 알아냈죠? 톰슨요? 바로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기름방울 낙하 실험으로 저 전자 하나의 전하량을 알아내죠. 무슨 그 뭐냐면 자연과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지원 힘내주세요. 알겠죠? 지금 왜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야? 알겠죠? 안 돼, 안 돼, 알겠죠? 알겠죠? 기절해가지고 납치당해서 어디 저 새우잡이 배에서 그물 끌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전자 하나 전하량 크기가 요거라고. 뭐 외울 건 없는데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때 곱하기 볼트를 그냥 쓰는 거예요. 그죠? 곱하기 볼트를 그냥 쓰는 거예요. 이때 0은 이걸로 뭐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줄이요. 바로 곱이에요. 알겠죠? 이게 한번 써볼까요? 원, 줄 정의를 보면 1 뉴턴의 힘으로 1m 한 에너지 뭐라고요? 그걸 줄이라고 해요. 얘를 전로는 1의 전항이 1 변화가 그걸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아니고 적의 단위의 정의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왜 뉴턴 미터가 다른 말로 뭐예요? 가 다른 줄이라는 걸 외워야 돼. 알겠죠? 이건 증명이 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정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쿨롱 볼트를 다른 말로 줄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 얘기는 거창한데 결론은 뭐냐면 원 일렉트론 볼트란 몇 줄 얘기하는 거야? 1.6 곱하기 10만의 19승 줄 얘기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이거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승 줄이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8승 마이너스 18승은 몇 일렉트론 볼트냐? 비례식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얘를 나누면 나옵니다. 무슨 말이겠죠? 요거 나누기 2 하면 13점 나옵니다. 간단한 비례식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를 요렇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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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뭐 이런 표현이 익숙하진 않을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러면 얘는 그럼 값이 얼마입니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겠죠. 이거 얼마입니까? 1볼트인가? 이거 얼마예요? 저 누구냐 저 훈이 이거 값이 얼마입니까? 1이죠? 왜냐하면 이게는 무슨 관계니까요? 같은 거니까요. 같은 걸 같은 거로 나눴으니 1이죠. 이때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울게요. 어떻게 연산을 할 수도 있냐면
어차피 지금 얘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네. 그죠? 네. 이거다가 1을 돼요, 안 돼요? 네. 1도 변 한변. 근데 이때 이 일자리에다가 뭘 넣고요? 저거를 이걸 넣어.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그러면 계산되는 게 14점 나와요. 줄 약분고 일렉트론 그대로. 그래서 10의 2 13.6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이드로제닉 아이온에서 저 전자 역학적 에너지 됐죠? 다 떴어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쉽게 여기 준다 쉽게 자, 썼습니까? 네. 여기 썼죠. 자, 그러면 자, 지운다잉. 네. 지운다. 저 민성아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자. 그러면 3 재밌는 건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는 짜잔 L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L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가군동량 양자수가 들어있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군동량 양자수가 는 에너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네.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오직 N이 에너지를 결정한다. 이 생각을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어서 쓰십시오. 됐습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 강의실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삐리삐리해서 옮겨서 좀 환기를 해야 되겠어요. 자, 잠시만요. 오, 한 명 보는 게 누구야? 오, 동밤스!